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전 10시 제가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코코맘님 책당 가입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당나귀님 안녕하세요. 인트로가 너무 길다. 아니, 저희가 뉴스 사랑방은 10시입니다, 10시. 네, 10시인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어서 3분 일찍 나왔어요. 용서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예, 토요일까지 티키타카 쇼를 쉬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쉬었고요. 네, 저희 티키타카 쇼의 멤버들도 잘 쉬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쉬어서 그래도 조금 충전은 됐지만 여러분들 못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티키타카 쇼 토요일에 없어서 좀 서운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황규동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리랑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두식님도 오셨고요. 개똥벌레님, 우리 가족 책당 가입 완료. 잘했다. 여러분들 하시던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네, 국민의힘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푸르르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태백산 님도 오셨습니다. 여왕님, 주말 네, 궁금했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사실 하루하루가 다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저희가 방송을 쉬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지윤님, 맞아요. 우리 살맛 안 났다고. 그래요. 남산길님,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주말에 그래도 그 주중에 있었던, 재방송을 보여드리고, 또 저도 계속 가끔, 네,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고 싶더라고요. 네. 하여튼 주말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코코맘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보드 타르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사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사랑방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또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님, 심심하고 답답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제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기자회견의 서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사실은 해야 할 말을 했고 또 사실은 취임식 날 바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힘의 개혁안 5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어쨌든 오늘 2시에 있을 의원총회를 앞두고 먼저 뭐 선빵을 날렸다 이런 얘기 아까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하셨는데요. 선빵을 날렸죠. 사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제대로 날아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있을 의원총회에서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참 좋은 말로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대선 이후에 가장 큰 개싸움 중에 하나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미쁨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순덕 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아침 출근할 때까지 계속 했거든요. 예. 왜냐면 그러니깐 강한 확신은 있었죠. '김문수가 뒤에 있구나.'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의 논평을 들으면서 '맞구나. 김문수와 손을 잡았구나.'라는 것을 9시 방송을 보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그 위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원한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는 못 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았던 것 같고 그 기회를 본인이 좀 살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하게 말을 못 내미는 그러니까 못 지르는 그게 이제 친윤들한테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시원하게 이제 막 발언하는 거 보고 '저 사람 뒤에 누가 있을까?' 예. 저는 되게 생뚱맞지만 '어쩌면 이준석이 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천하용인으로 인연도 있고 사실은 좀 의지하는 형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 의원이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의견으로는 여러분들의 용어로는 잔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뭔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사실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확실히 김문수가 있구나. 그게 그냥 딱 나왔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과 손을 잡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의 당권 싸움은 정당 구테타에 대한 보복을 시작으로 해서 친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어 뭔가 친윤들이 설 곳이 없으면 네 김문수의 편을 들어서 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어쨌든 의원총회가 2시에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는 그러겠죠. 김용태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예, 친윤의 입장에서는 김용태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김용태가 힘을 받아서 이제 조금 더 네, 싸움의 의지를 갖고 그리고 또 전투력을 향상시켜서 뭔가 좀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그 맞서는 것이 뭔가 좀 만만치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친윤들의 그 전략 혹은 그들의 스탠스가 좀 딱 달라지겠죠. 예, 그것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2시에 있을 네, 의원총회는 저희가 1시 티키타카 쇼 진행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중계하면서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이슈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9월에 개최한다라고 밝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기에 대한 입장. 네. 사실은 김용태 위원장이 이번 달 말까지가 임기잖아요. 근데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임기 연장을 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네, 친윤에 대한 뭔가 정리, 네, 정리가 진행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안 내려올 거야라는 네, 생각을 그냥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혜생님, 김용태 뒤에는 김재원이 코치하고 있다라는 글을 주셨는데요. 자, 요거 포인트예요.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시 의원총회에서 김재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요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김재원의 입을 주목하자. 오늘 2시 의총에서 김재원의 메시지가 포인트입니다. 역시 네, 역시 예리하세요. 예, 같은 생각했어요. 저도 오늘 사실 저걸 보고 있거든요. 김재원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네,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김용태의 기자회견, 그중에서도 그 방금 말씀드렸던 개혁안의 첫 번째, 두 번째 안을 얘기했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계속 주시는데 김재원은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아닌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자들이 향해서 의총장 밖에서든 뭐든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니까요. 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의원총회 안에서는 김문수 그 전 장관 자체가 운하경님 척키는 의원이 아니에요. 아, 그분이 척키예요 또? 와, 여러분들 진짜 그렇구나. 이분을 또 척키라고 하시는군요.
아, 여기서 또 터졌네. 네, 이분이 어쨌든 영향력은 없지만, 하여튼 이분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니까요. 예. 페북이나, 뭐, 이거 의총장 그 밖에서든, 아니면 의총이 끝난 후든, 어쨌든 저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척키라고 하시는군요. 웃긴다. 그래서 김문수하고는 이제 플러스 김재원이니까, 그쵸? 예. 이분의 메시지는 어디 가서 나올 것 같다. 척키라고 하시는군요. 요거 하나 배웠네요. 재밌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재밌어요. 자, 탄핵에 대한 입장,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찬탄, 반탄 모두의 입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예,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들 역시도 이 탄핵에 대한 입장으로 좀 갈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입장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뉘앙스로 발표를 하진 않았죠. 근데 거기서 찬탄과 반탄에 대해서 모두 존중을 하면서도 그래도 당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분열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경론장이 되지 않도록, 즉 전당대회가 경론장이 되지 않도록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무효화하고 이 이슈를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해당 행위로까지 간주하겠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이래? 이 정도로 탄핵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찬성했다고 해서 이걸 갖고 뭔가 공격은 하지 마.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친윤들의 손발, 입을 싹 다 묶어버리겠구나. 예, 묶겠다라는 의미구나라고 하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친윤은 사실 대통령을 지키고 즉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다시 이 대선이 치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명분도 지금의 이미 탄핵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할 말 없는 거야. 입 다물어. 라는 그 경고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친윤들에 대해서는 입 막아, 손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메시지가, 그러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냥 친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리겠구나. 네, 그런 그 속내를 가지고 지금 질렀구나라고 보여졌고요. 또 김문수 전 장관이 선대위 해단식 이번 대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계엄을 그냥 딱 처음에 비판했던 처음에 계엄부터 비판 딱 하고 시작했던 절하기 전에 그 이유도 여기서 드러났다. 예, 그냥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 김문수 전 장관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소그리님, 척키를 모르셨나 보네. 몰랐어요. 네, 척키를 몰랐다. 예, 몰랐어요, 저는. 그래요. 하여튼, 척키에서 조금, 제가 아까 좀 위태로웠어요. 웃음이 터질 뻔 했는데, 네, 홍매화 사건 2 하지 마, 하지 마. 홍매화 사건 2가 나올 뻔 했는데, 이거 잘 참았어요. 제가 잘 넘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김문수 그 전 장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인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노욕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대권보다는 당권을 염두하고 대권을 나왔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예. 왜냐면, 아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희와 말을 함께 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탄핵에 대해서 또 계엄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선 안 그었잖아요. 그리고 친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 안 그었잖아요. 예. 그리고 윤상현 선대위원장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그게 대권에서는 그래 놓고 지금 당권 딱 이제 시작이 되니까 바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비판하고 이거 보면서 이분은 대권보다는 당권을 목표로 해서 그냥 이번에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주류였던 적이 사실상은 없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욕심이었나? 어차피 이번 대선은 넘어간 판이라 생각하고 당권 보고 움직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사비나님, 김문수, 능구렁이. 능구렁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야욕과 노욕이 대단하다. DMG님, 김문수 정광훈 국힘을 자통당으로 접수가 목표입니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인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비드님, 김문수가 친윤, 친한 다 가지고 노는 자통당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자통당 세력이 당권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박예숙님, 척키 별명인지 모르셨냐고. 아, 저 진짜 몰랐다니까요. 다 그렇게 불렀어요. 예, 저는 사실 왜냐면 저는 기사를 많이 보지, 커뮤니티를 더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기사에서 척키라고 기사가 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몰랐어요. 아, 근데 좀 닮긴 닮았다. 완전 인정. 아, 재밌다. 본인도 알죠? 자신의 별명이 척키라는 걸. 아, 누가 지었어? 진짜 잘 지었네. 네. 어쨌든, 오늘 2시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의원이 그 의원총회를 앞두고, 네, 의총장 앞에서든 아니면 페이스북에서든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김용태의 뒤에는 김문수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네. 지금 99.9%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쐐기를 박는 내용, 기자하고 Q&A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2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예, 당이 더 이상 분열하지 말자. 전당대회에서 뭐 탄핵을 반대했었니, 찬성했었니라고 싸우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자. 이게 맞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 친윤들은 이 명분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다른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내심 윤석열과 붙어 먹으면서 본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쩌면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을 뭐 감추고자 하는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명분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지켜야지. 탄핵을 시키지 않아야지 우리가 대선이 없고 대선을 결국 해서 이재명이가 정권 잡지 않았냐. 이 명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명분을 입에 올리지 마. 끝났어. 더 이상 탄핵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 라고 입을 막았기 때문에 친윤에 대한 모든 손발과 입을 묶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척키 본인도 좋아하는 별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또 척키가 무슨 뜻이에요 했는데 이게 이제 영화 캐릭터 중에 하나의 그 괴물? 귀신? 뭐 이런 캐릭터인데 닮았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닮았다는 걸 예, 아실 것 같아요. 뜻이 아니라 그냥 외모가 닮았다. 예, 그래서 제가 빵 터졌다. 여왕님, 김문수 무서운 인간이다. 예, 저도 생각하는 거 외로,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자통당에 의해서 지금 점령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원분들이 그냥 지켜만 보진 않을 겁니다. 예, 어쨌든 9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본인이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김용태 위원장과의 짬짬이는 확인이 확실히 된 것 같고요. 오늘 2시 의원총회에서 친윤들과의 어떠한 입장이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원내 의결을 할 때 중진들 중심으로 의결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원외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요 페북 한번 보고 올까요?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올린 페북인데 10일입니다. 10일이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을 개혁해야 합니다.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보면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뒤에는 김문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김문수는 당 안에서의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도 원외잖아요. 원외. 그죠? 당 안에서의 주류는 어쨌든 의원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직의 선수가 많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세력이 없으니 외부적인 세력을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김용태 뒤에는 김문수가 있는 게 맞죠. 그죠? 김재원도 원외에 있고. 그죠? 그리고 원외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자 했던 당협위원장들도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줬던 친윤을 중심으로 한 중진 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김문수가 그리고 김용태가 들어준다네? 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새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네, 저렇게 당협위원장들, 특히나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과 지금 세력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님께서는 김무성도 뒤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네. 각자 도생님께서는 용태 잘하네 라는 글 주셨는데 저는 100% 칭찬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얘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대선 후보 교체 파동. 그 조선일보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당 구테타잖아요. 그죠? 정당 구테타. 정당 구테타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지만 보면 자,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친윤을 포커싱해서 이걸 저격했지 뭔가 정당 안에서 있으면 안 될 이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5월 10일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후보 교체 파동은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김재섭 그 도봉구 김재섭 의원이 그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김용태 위원장에 대한 이번 기자회견에 갖고 두 가지 이슈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천목회 역시도 원내, 원외 또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그 그룹이잖아요. 그곳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기 원한다라는 성명을 본인도 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얘기했던 대선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즉 감사를 해야 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단일화를 할 것처럼 당원들을 기만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이건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죠? 예.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김문수가 당할 뻔하다가 당하지 않았어요.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과 같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당원들 덕분에. 그런데 이것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랑 단일화 할 것처럼 해서 1위 찍었잖아요. 한동훈 후보 몰아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김재섭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다람쥐 군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선을 이상하게 바꿨잖아요.
예. 예전에는 당비를 3번 이상 내야지만 투표권을 줬다면 당비를 한 번만 내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 줬잖아요. 이상하게 경선룰을 바꿨잖아요. 이거 왜 바꿨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처음부터 생각했던 후보라면 왜 경선 과정에서는 투입을 안 시키고 계속 박해뒀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사기 경선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선의 모든 과정을 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죠? 한덕수 나오라고 했잖아, 니들이. 그리고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기자회견할 때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가서 서 있었잖아.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에서 경선 과정을 할 때 어쨌든 단일화를 생각했던 후보였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경선 과정에 투입 안 시켰어? 이거부터 가야죠. 그죠? 그거부터 가고 그 다음에 왜 경선으로 바꿨어? 한 표씩 주는 거 왜 한 달만 당비 내도 줬어? 그 다음에는 김문수 왜 단일화 할 것처럼 얘기하고 단일화 안 했어? 그죠?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바로 이어갈까요?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도 가야 돼요. 한덕수가 새벽 3시에 10,000원 내고 뭐 이거 입당원서 직접 낸 거 아니라는 기사까지 떴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고요? 예. 그러니까 새벽 3시에 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새벽 3시에 헐레벌떡 가서 경선 참여하겠다는 후보 등록 안 했다는 기사 떴잖아요. 자, 이것도 사실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지금 국회 내에 있는 건물에서 후보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CCTV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덕수가 혹은 한덕수 측의 인사가 새벽 3시까지 와서 등록했는지 이거 서류 접수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요것도 지금 확인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사 혹시 여러분들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사를 보면요, 선대위 해단식에서 선대위에서 핵심 당직을 맡았던 한 당직자가 이런 내용을 밝혀요. 운영비 어떻게 썼는지 취재하면 다 나온다. 야,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사무처에서 용역 계약을 이미 다 했었다. 당내 경선이 끝이 났는데 당이 이미 한덕수에게 맞춰서 우리가 쓸 돈,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캠프죠. 우리가 쓸 돈이 빵원이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당시 그 사무처에 있던,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에 있던 핵심 당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당의 지도부가 한덕수가 단일화의 주인공이 될 것을 생각하고 어디다 돈을 썼는지, 그 돈을 쓴 그게 어딘지 이거 다 밝혀야 돼요. 이것까지 가야지 무슨 그 후보 교체한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요거 당직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면요. 전당대회의 모든 일정 그 시간대별로 이슈를 쫙 기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린팅의 시간이 늦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한 의구심도 여기서는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에 김문수라고 프린팅되지 못한 옷을 2주 동안 네, 2주 동안 그냥 기호 2번 국민의힘만 프린팅된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 다 나와요. 예. 근데 무슨 후보 교체 뭐 3시에 한 거 그것만 갖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피해갈 만한 얘기들은 쏙 빼놓고 지금 경선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니 많이 하는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거 본인이 나중에 더러운 그 똥 안 묻히려면 이거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어설프게 했다가는 나중에 뭔가 연루됩니다. 예, 이거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이만큼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만 딱 집어갖고 조사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거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돌직구님, 총체적인 감사를 받읍시다. 맞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합니다. 아, 이럴 때 조선 제일의 검이 한번 수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제대로 수사 대상이죠. 예, 이럴 때 진짜 조선 제일의 검 한번 휘둘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죠? 이성애님, 김용태, 똑바로 정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우리 뉴스엔진의 트레이드마크인 이름, 정정당당을 가지고 가서 쓰셨으면 정정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봅시다. 최정욱님, 한덕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집에 있겠죠? 출국금지당해서 해외도 못 나가고. 집에 있겠죠? 네, 집에서 소환조사 받은 거 어떻게 해야지 변호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겠죠. 예, 그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용태가 지금 김문수와 손잡은 것으로 예측되면서 저렇게 진도를 빼고 있고요. 지금 친윤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친윤들이 올린 페이스북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권영세 의원의 페이스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정당 구테타 있고 나서 사퇴했어요. 네, 일단은 권성동을 남겨놓고 본인이 사퇴했는데, 자, 저는 이 내용 읽어보면서 굉장히 파렴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에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일화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지난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 및 당헌 당규를 지켜가며 단일화 절차를 했으나 그 절차에 이미 포함된 당원 승인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야, 일단 첫 번째,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 부당 단일화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런 표현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말미의 얘기를 보면 당원들이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본인도 본인 입으로 했어요. 자, 당원들이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슨 부당한 단일화를 규정한 것이 중립성에 위반됩니까? 이거 뭐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 법원에서 뭐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요만큼 떼놓은 거잖아요. 요만큼 떼서 법원에다 심판받은 거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 자리에 대한 노욕이 굉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퇴했다라는 것 자체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성동은 앉혀놓고 본인이 나갔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옷 벗고 나갔다, 사표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 한번 하고 꼬리 한번 자르고 나간다는 거 다 알아요. 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당무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김용태 위원장 얘기하는데 이거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본인도 공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실하게 책임질 거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페북 한번 볼까요? 권성동 페북. 자, 이분은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올린 글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분의 글도 좀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세 번째 단락
저는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16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합의했습니다. 선거 일정까지 정해진 마당에 제가 어떻게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행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원내대표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펼치더니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하니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본인들이 비난하던 극단 세력과 정확히 동일한 행보입니다.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자, 음모론인가요?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같이 사퇴하자고 했다는 얘기는 뭐 사실로 확인됐던데요. 근데 뭐 음모론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것이 음모론인지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일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행보를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폐 없는 자유님께서 지금 의견 주셨는데 제가 저거 읽어드릴게요. 철저히 다 밝혀라. 뉴스엔진에서 지금 다 밝히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선거 때 엄청 조용했구나. 선거하는데 이렇게 조용한 선거는 처음 본다. 돌아다니는 유세차 한 번도 못 봤다.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친윤 구태 제발 그만하자. 마이 했다 아이가. 마이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친한계로 대변되는 분들 엄청 열심히 유세하고 다녔다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친한계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권성동 뭐 열심히 안 했잖아요. 권영세 그 열심히 안 했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은 좀 열심히 했어요.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나오고 싶어 하거나 뭐 전당대회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 얘기가 좀 강하죠. 어쨌든 그건 본인 광파하려고 했지 뭐 열심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했다 쳐. 열심히 그래도 했어. 그건 잘한 거지. 예. 뭐 본인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 열심히 했다면 그건 잘한 거죠. 근데 쌍권 열심히 안 했잖아요. 예. 근데 뭘 이제 와서 저래요? 우리 민폐 없는 자유님께서 굉장히 딱 찍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자, 이분이 뭐 민간인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자, 이분도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홍준표 민간인. 네, 민간인이나 민간인은 아닌 것 같은 이분. 나는 뭐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고 니들 걱정이나 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명태균 씨가 알아서 이제 정리해 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일단은 뭐 털어서 나올 게 없다라는 말은 홍준표 전 시장은 망명한 것부터가 뭔가 구린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입장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과 합작해서 그런 일을 했냐. 그 짓에 가담한 이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 모가지를 늘어뜨리고 석고대죄하고 있어라.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까지 진행이 되면 뭐 자유롭진 않을 것 같고요. 김용태 위원장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당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지금 소수의 내용만 딱 찍어가지고 당무감사에서 발표를 했다. 이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자정작용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쳐도 칩니다. 예, 거기에 뭔가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예,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민간인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 볼게요. 자, 홍준표 민간인께서 계속해서 페북을 올려요. 이분이, 그러니까 은퇴를 한 거 아니라니까요. 은퇴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동정론 한번 이렇게 좀 피워주고, 그 다음에 동전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광을 팔고,
광을 팔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살 길을 또 찾는 것 같아요. 사이비 보수 정당은 청산해야 된다. 야, 이거는 본인이 지금 몸담았던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예. 이재명 독선 정권에 맞설 세력을 모아야 한다. 야, 이분 뭐 막 나가요, 지금. 자, 페이스북 한번 올려주세요. 예. 지금 이분이 이준석이랑 나랑 다 해먹어야지 이런 속내를 그냥 제대로 밝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 좀 읽어봐 드릴게요. 보수, 진보를 넘어서 국익이 최우선 개념이 되어야 하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이 우대받는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야. 국민의힘도 아니야. 청년이 우대받아야 돼. 나는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른바 보수, 진보, 청년의 통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 정당, 이거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청산되어야 하고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계속 청년 얘기하는 거는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한테 가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이준석 아니면 받아줄 데 없다. 요거잖아요. 예. 초록님, 홍 씨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아, 그치. 우리가 민간인 얘기를 뭘 이렇게까지 해줘. 그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과 손잡고 내가 하여튼 광을 한번 팔아보겠다. 요거잖아요. 토리님, 준표는 입국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입국 빨리 시켜야 돼요. 입국시켜서 이거 지금 명태균과 어떻게 붙어 먹었는지가 확인해야죠. 예, 저는 너무 궁금해요. 본인은 계속해서 뭐 자유롭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거 확인해보고 싶어요. 스리님, 무관심이 답입니다. 개무시. 아이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음. 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할게요. 오늘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김문수의 노욕이 네,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도 참 가관이다. 그죠? 그리고 당대표를 뭐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건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김용태 위원장의 뒤에 있다라는 것도 지금 너무나도 네,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해서 회동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실 당권을 잡아서 그 당을 쇄신하고 그 당을 정말 민주당에게 맞서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이야. 김문수가 잘할 수만 있다면이야. 왜 안 돼요? 해도 되죠. 근데 대선 후보로 나와 있을 당시에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당의 쇄신에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이나요? 민주당을 잡는 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이나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서 옳은 소리를 하는데 뭔가 이슈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요. 그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당권을 잡으려는 것은 욕심일 뿐이지 역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역량이 있냐는 말이에요. 대선 후보로 진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후보 시절 보여줬던 모든 발언과 모든 전략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친윤을 지금 맞서려고 하는 것이 내가 당권을 잡는데 불리해서이지 그들이 구태스럽기 때문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친윤이 나를 후보로 있을 때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괘씸해서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싶은 건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정말 쓰레기 같기 때문에 치우려고 하는 건지 그 목적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와 함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원외 인사들은 구태기 때문에 청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자리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김문수가 무슨 권리로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에 숟가락을 올립니까?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페북 한번 보고 올게요.
이분은 당권을 가질 수 있다면 뭐라도 한다니까요, 지금. 자, 오늘 김문수 전 후보가 서초동에서 열린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해체하고 자통당이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 야, 진짜 저 어떻게 해요, 저거를. 김문수는 지금 당을 접수하고 싶은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 가서 자통당에서 호의호식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싶은 거고 욕심을 내고 싶은 거지. 지금 당을 쇄신하고 싶어서 당권에 욕심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고 국민의힘을 정말 제대로 쇄신할 수 있다면 그 자리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에 욕심만 가득하잖아요. 다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대선 때 자통당과 선을 긋지 않았던 이유, 친윤과 빠빠이 하지 않았던 이유, 윤상현이 선대위로 들어왔을 때 기겁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국힘 접수가 목표였지 대권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보경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러니까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은하수님, 돌돌이로 얼굴을 밀고 싶다. 돌돌이 이거 털 떼는 거요? 아유, 진짜 미치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파란 옷 입고 훌라후프 돌리고 턱걸이 할 때 알아봤는데 이게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당을 접수하는 누구랑 자통당과 누구랑 정광훈과 당을 접수하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 김용태 위원장 그 알고 이러고 있어요?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그 뒤에 김문수가 있다면 그거 알고 이러고 있어요? 자통당에게 국민의힘 떠다 바치는 거 지금 동의하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그래도 김용태 위원장이 35살인데 당의 쇄신의 중심에 지금 있어야 되는 네, 위치이고 그런 연령인데 자통당하고 손잡고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김문수하고 함께하는 거 알아요? 그러고서 저러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진짜 김용태 위원장이 정말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싶다면 그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의 속내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다음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인데요. 지금 주간 경향에서 국민의힘 당권의 최종 승자는 한동훈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기사를 확인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내용이죠. 친윤은 어쨌든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까지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당무 감사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도 당권에 대한 야욕이 있고 또 그것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이분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당내 구테타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본인도 한덕수와 단일화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 책임이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역시도 당권에 대해서 뭔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쨌든 가장 진정성이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예. 진정성이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 경선으로 그 자리를 탈취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안에서의 구테타는 막아서 김문수 후보가 그 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친윤에게 떨거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구태 정치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내가 이 당을 접수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한 짓이 지금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유일하게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간 경영에서도 국민의힘에서의 당권은 한동훈 대표가 명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이슈는 친윤 기득권이 한동훈에게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접수하면 당의 쇄신, 당의 개혁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친윤이 했던 모든 일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수면 위로 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선 후보의 선출 과정에서도 그래 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주인인 지금 다람쥐 군단 여러분들, 당의 주인인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리더가 세워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번에 세워져야 되는 리더는 친윤과 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김문수 후보와 같이 내가 이 당에서 주류가 되겠다. 그래서 보수 정당을 극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이 와도 안 된다고요. 건강한 보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명분과 역할과 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미 이재명 정권은 탄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이 9월에 하겠다라고 밝힌 이 9월의 전당대회에서 세워지는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보수 진영을 극우화시키는 데서 막아줄 뿐 아니라 건강한 보수 정권이 탄생을 해야지만 거대 야당을 막고 그 독주를 막고 이재명 정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전당대회다라는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HK님, 친윤파, 문수파 싸워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길 수도 있고 붙어 먹을 수도 있어. 그것도 봐야죠. 예. 어쨌든 친윤은 가장 목표하고 있는 것이 기득권 유지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짓을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랑도 붙어 먹을 수 있다. 단 그 수면 위로 문제를 올릴 사람 빼고 한동훈 대표 빼고는 다 붙어 먹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봐야죠. 박영애님, 나이값 좀 하소. 노욕이 너무 강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보통 아니다. 예, 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예, 조금 소름까지 끼쳐요. 예. 김용태도 한동훈 대표 지지해라.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앞으로 정치를 계속한다면 그 앞날이 창창한데 어설프게 행동했다간 똥 묻습니다. 똥. 예, 어설프게 행동하면 지금 본인도 공범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이거는 김용태 위원장이라고 하는 35세의 젊은 정치인, 국민의힘의 이 젊은 정치인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프게 행동하다가는 똥 묻어요. 공범됩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있을 방송도 안내를 드리고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에는요, 네, 1시에는 우리 티키타카 쇼,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함께 한 예정입니다. 네, 티키타카 쇼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4시 방송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2주 동안 휴방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 2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방송 출연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4시 방송에서 우리 정정당당 김종혁 없어요. 예, 없어요. 대신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김형주 전 의원, 우리 행주행님과 제가 방송을 좀 할게요. 예. 요거는 그래도 드리는 보너스 선물.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물을 드리면 어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다시 돌아오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또 행주행님, 저 같이 토요일에 삼김을 방송했던 기억 나세요? 우리가 삼김으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방송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들 삼김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셋째 주죠. 네, 6월 셋째 주 금요일 4시에는 우리가 삼김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행주행님, 우리 김종혁 전 최고, 제가 함께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방송 여러분께 선물처럼 드리는 것으로 예고를 해드리고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정정당당 김종혁 쉬었다 갈게요. 예,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1시 오늘 1시에는 티키타카 쇼 설주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먹방 좋아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에는 먹방을 했긴 했는데 뭔가 좀 그래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네, 고민해 볼게요. 먹방을 해도 뭔가 그래요.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김 부활 방송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김종혁 전 최고 오시면 삼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2주 동안 김형주 전 의원님과 함께 하는 시간 저희가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벌마님, 설주환 뉴스엔진 출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왜요? 설주환 변호사님 함께 해야죠. 네, 매주 월요일, 네,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 대선 기간에는 좀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못 나오셨고, 오늘부터 다시 매주 월요일 함께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그냥 기회가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와 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도 지금은 참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결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 손 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세를 확장시키고 외연을 확장하고 세를 만드는 건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개의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할 게 아니라 9개가 같다면 손을 잡을 수 있어야지만 정치에서 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만약에 10개 중에서 5개가 다르다고 해도요. 가치관이 같다면 손을 잡을 수 있어야지만 정치의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수적으로 열악해서 혹은 목소리가 작아서 혹은 새가 열세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예, 함께 손을 잡고 새를 만드는데 더 포커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뉴스엔진은 그 중심에 있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10개 중에 1개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는 그냥 10개 중 9개가 맞는 것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빈님, 맞습니다. 큰 틀에서 같으면 길을 같이 가야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는 외연을 확대하는데 더 힘이 되는데 유리하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겠습니다.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1시 네, 티키타카 쇼 설주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보는 분이 계신가요?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몽글몽글님, 좋아요, 와우,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31만 9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50만 좀 갈게요. 그래야지 목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네, 많이들 구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